안녕하세요. 대기업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조선주 관련된 산업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이 친환경 기술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던 점이 바로 이 특수선 사업입니다. 현재 정세 자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잠수함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이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잠수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이런 특수선 사업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실적 전망 이런 전체적인 측면 자체가 이 특수선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업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죠. 뭐 유가부터 환율 그리고 철광석 가격의 최근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수급의 현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한 달간의 좀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부터 기관, 뭐 금융투자보험, 투신 모두 매집하는 모습입니다. 이 개인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현재 뭐 조선 관련된 업황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전쟁 때문에 유가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환율도 상승해주고 있었죠. 고환율에 대한 기조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사익 관점에서 조선주가 강세인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뽑아보면은 이 특수선이나 잠수함 관련된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뽑혔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이유로 뭐 연기금부터 해서 사모펀드 또 외국인과 기관까지 이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할 건지, 자, 이러한 부분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잠정 영업 실적을 가져왔는데 좀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 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2년 3월 이후로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으로는 뭐 조선업 업황의 강세도 이 포인트가 되고 환율의 상승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숫자 자체를 좀 가시화해서 가져와 보면 23년부터 해서 24년, 또 25년, 26년까지 매출액이 다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모습을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EPS도 증가를 하겠구나. 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EPS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이 24년과 25년에 2배가량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23년과 24년을 비교하면 거의 뭐 11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PS가 이렇게 성장을 해주면서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 BPS도 증가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특수선에 대한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 반등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뭐 이익 규모가 감소를 하긴 했죠. 하지만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냐? 이 조선과 미국과 중국의 이 제재 갈등이 있으면 가장 수혜가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잠수함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선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수주의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되면 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반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양 부분에서 뭐 프로젝트도 있고 이 다가오는 특수선 수주 중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은 좀 강세를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페루에 이어서 미국까지라는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목표 자체가 어떻게 나와주고 있냐. 1차적으로 미국에 먼저 진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지 조선소를 인수를 하거나 기술력을 고도화해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나 좀 보도록 하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생각을 할 때 이 공급망이 쇠퇴를 했죠. 자, 그리고 함정 산업도 같이 쇠퇴를 했는데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틈새 공략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함정의 핵심 전투 체제와 이 무장을 이 자체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자재 분야에서 협력을 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페루를 넘어서 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내용과 귀결이 됩니다. 이 미국과 이 중국을 볼때 현재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잠수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말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 경쟁에 끼어들 것이다. 이 파이 자체를 넓힐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를 다뤘다면 이 성과지수 가져왔는데 신조 성과지수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 건수가 나와준 것도 사실 고수익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수와 기결이 되면서 호재성 이슈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23년부터 24년 계속해서 성과지수는 높은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친환경 기술력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고성가인 잠수함 또 선별 수주를 하면서 이 성과지수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업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이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업 관련된 분석을 드릴 때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중공업의 실제 주가의 흐름세를 보더라도 유가와 비슷한 흐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유가, 보라색 선이 현대중공업인데 유가가 상승할 때는 현대중공업 주가도 상승하고 유가가 하락할 때는 현대중공업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비례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유가의 동향에 따라서 현대중공업 주가도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공급적인 부분은 전쟁 리스크겠죠.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해질 확률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다. 자,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도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현대중공업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 이 시장에 리스크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에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조선주가 그에 따른 수혜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전고점 구간이 환율이 1440원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기조 자체는 어쨌든 현대중공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입니다. 철광석 가격은 최근에 이제 110달러까지 그래도 조금 올라와 줬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철광석 가격을 좀 설명을 드렸을 때 당시가 한 90달러였습니다. 100달러를 또 밑으로 하향 돌파를 해줬었는데 이제 그래도 100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가격 구간 자체는 뭐 거의 23년의 최저점 그리고 22년 초반 정도의 최저점의 가격대와 좀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철광석 가격 자체는 후판 가격과 또 연관이 있죠. 후판 가격은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선박의 비용.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것 자체가 비용의 하락과 기결이 되기 때문에 조선사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있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 현대중공업이 후판 가격을 유리하게 협상을 한다, 혹은 조선사들이 후판 가격을 유리하게 협상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 이 부분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현대중공업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월 들어서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반사익 관점이죠. 그리고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철광석 가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페루와 관련된 잠수함 계약 건수가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고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수주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게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카카오처럼 쪼개기 상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역시 더 갈 수 있어도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봉으로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 달과 그리고 최근에 24년 2월, 3월 달에 더블 바텀 형식을 만들어 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23년 7월 달에 기록한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 주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가장 직접적인 건 바로 11월 대선 전에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을 제재할 때 반사익 관점에서 관련된 조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 현대중공업도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면 될수록 이 잠수함 관련된 이 계약을 한 현대중공업도 호재성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